오늘은 북극성2,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북한이 발사해가지고 성공한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이 얼마나 중대한 위협인가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약자는 살고자 하면은 평화 자유가 없다 이것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강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타협을 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할까? 이 선택 하나하나에 바로 한국의 운명이 좌우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고 우리 한국인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이 난관을 벗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3.1운동이 왜 실패한 줄 압니까? 일본의 무력이 강해서? 물론 강했죠. 강하니까 그쪽은 강자고 일반 백성들은 약자죠. 그 일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왜 실패했겠습니까? 바로 약자가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약자는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에 살려는 마음도 없고, 나는 이미 죽어버렸다, 죽은 몸이고 나는 이 세상에 없다,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와 같을 때만이, 그것도 그런 사람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될 때, 아니 100만 명까지는 아니라도 몇만 명이라도 돼야 되고 전 국민이 모두 다 그와 같다면 그 어떤 강자, 그 어떤 무력도 굴복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 국민은 지배할 수 없어요. 예전에 인도의 간디 무저항 비폭력이잖아요. 아무 저항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살고자 안 하는 거예요. 쏘면 쓰러져 죽고 때리면 맞아서 피 흘리고 저항을 안 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영국에서 손 뗀 겁니다. 그런데 무저항 비폭력만 있겠습니까?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미 죽고 없다,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미 죽었다, 이거는 마음가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꼭 비폭력 무저항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구걸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원하면 안 된다 이거죠. 평화로워야지 평화로워야지. 이것도 강자가 노래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약자는 그거는 굴종일 뿐이죠. 그거는 굴종의 결과만 다가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위기를 앞두고 있거나 이럴 때는 평화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오늘은 그래서 북한 핵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이번에 북극성2, 이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예전에 무수단 미사일 개량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무수단 미사일은 과거에는 액체 로켓이었으나 그 다음에 이제 고체로 이렇게 전환되죠. 이번에 고체 로켓으로 개량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다가 무한궤도예요. 이동식인데 무한궤도. 그건 뭡니까? 도로로 항상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지로도 막 이동할 수 있어요. 도로에만 다니는 게 아니고 무한궤도니까 산에도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죠. 이 차가 여기에 장착되는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적이죠. 거기다 고체 로켓 아닙니까? 고체 로켓은 연료를 주입할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바로 일으켜서 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으로 산이고 들이고 아무데로 이동하고, 그럼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찾아내고 언제 발사하는 걸 알고 대응하겠습니까? 대응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킬챙이다 뭐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소형화된 핵무기 장착하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원래 정상으로 발사하면 2500km나 3000km를 날아가는 중거리 미사일인데 이번에 고각으로 세워서 발사했기 때문에 공중에서 바로 뚝 떨어지니까 500km 날아간 거지요. 그렇다면은 한국이나 일본 얼마든지 이 미사일로 공격해서
핵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말을 증명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위협적이라는 거죠. 이번에 자극 안 하려고 했던지 장거리 미사일은 발사를 안 한 거죠. 대륙간 탄도탄 ICBM이나 잠수함에서 쏘는 SLBM은 성공했고요, 1차적으로. 그렇다면은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미 한국이나 일본은 북한의 중거리 핵미사일 위협 앞에 놓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여기 대응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으로 사드는 하루빨리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사드는 무조건 도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미국이 지금 타협이냐 강공이냐 이것만 놓였는데 타협 쪽으로 간다면은 한국은 외에 없이 핵무장 바로 해야 되는 거지요. 핵무장하고 요격미사일 사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이제 그렇다 치고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강공하겠습니까? 아니면 타협으로 갈까요? 타협이란 것은 뭐를 의미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타협은 서로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대화. 대화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대화해야 된다는 쪽 많지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대화로 해서 해결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 소리죠. 인정하고 핵무장을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그래 대화하려면은 모든 핵무기 제거해라 이렇게 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코웃음을 쳐도 1000번을 더 칠 겁니다. 그건 어림도 없죠. 그러면 이제 대화는 뭐냐면 북한의 지금 핵무장을 인정하고 더 이상 확산하지 말아라. 그 정도에서 동결해다오 이것입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ICBM은 더 이상 개발 안 하마. 이제 핵무기 더 이상 개발 안 할 테니까 평화협정 맺자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선택의 의의는 그거냐 강공이냐 둘뿐이다 이거죠. 내 말이. 그러니까 미국이 대화 북한하고 한다라면 그걸 선택하든지 이 말이거든요. 트럼프 앞에는 두 길밖에 없어요. 어때요?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화하자. 그건 이제 평화협정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뭐 다 된 거 완성 안 하겠습니까? 그건 금방 완성하고 말지요. 북한이 완전히 핵무장 다 완료해버리면 거의 지금 다 됐는데 미국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핵무장 완료한 국가하고는 전쟁 자체를 못해요. 어느 나라든. 그럼 미국이 한국에서 할 일이 뭐 있어요? 떠나야죠. 더구나 그 정도 돼버리면 국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친북 세력들 막 길길이 움직일 것이고 또 언론에서 이제 평화해야 된다 막 하고 이제 싸울 수 없다 분위기 조성하고 그 다음에 남북 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된다 할 거고 또 북한에서 슬슬 평화 제스처 보내고 그럼 또 국민들 어쩔 수 없다고 젖어들게 돼 있어요. 이제 임시적인 눈요깃거리 평화가 분위기가 조성되는 겁니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 군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분위기에 또 쳐져버려요. 거기다 법안 몇 개 통과시켜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은 싸우는 군대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두 해 흘러보세요. 거기다가 이제 국민들 분위기 젖으면 정권 또 어떤 정권 탄생하겠습니까? 당연히 친북 정권 탄생하죠. 그러면은 사드는커녕 핵무장도 안 한다 이거지요. 미국이 타협하고 손을 1mm라도 떼면은 한국은 즉각 핵무장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사드 도입은 뭐 핵무장을 안 하든 그건 기본이고요.
핵무장 즉각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드 도입하고 핵무장 하면 안전할까요? 북한하고 공존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왜 아니냐? 이제 거기 플러스가 있어야 됩니다. 뭔 플러스겠습니까? 한국인 전체가 똘똘 뭉쳐 있을 때는 공존이 된다 이거예요. 북한하고 핵무장하고 사드 도입하고 한국이 똘똘 뭉쳐 있으면 공존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핵무장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됩니까 지금? 이제 그 상태에서 강력한 애국 우익 정권이 딱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는 그나마 이게 공존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될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안 될 때는 핵무장을 하고 사드 도입해 있어도 점차 녹아져 버린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점점 평화 하면서 녹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전 국민도 또 그 분위기에 젖어 들어가고 이제 핵무장을 했다 쳐도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다 젖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저 강력한 절대 권력, 저 유지하는 그 힘에 눌려버린다는 거죠. 이제 생존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북한이 저 절대 권력, 저 형태가 아니라면은 이제 괜찮은데 저기는 타협이란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강력한 왕 앞에 생존하려면 무릎 꿇고 눈길도 마주치면 안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버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려면은 강력한 핵무장 한국도 하고 사드 도입하고 뚫뚫 뭉치고 우익 애국 세력 정권이 딱 잡고 있으면 그나마도 공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이 타협을 할 때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도 타협이냐 강공이냐 두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면은 강공을 하려면 어떤 선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는 피해를 감수하는 그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 피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 피해를 감수하는 마음이 없다면 강공을 못하죠 또. 물론 그 상태가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결심이죠. 이제 그것도 그렇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요. 트럼프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트럼프도 본래 협상력 대가라 이거죠. 협상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협상도 실리를 얻는 협상이니까 그래도 나은 편이죠. 그리고 여차 실리를 얻을 수 없다라면 트럼프는 강공하는 스타일이다 이거죠. 강공.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이제 분위기가 따라줘야죠. 한국도 분위기가 따라줘야 되고 미국 자체 조야에서 그걸 원해야 되죠. 그럼 원할까요? 미국에서 저는 한 50대 50으로 봐요. 근데 이제 50대 50은 강공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만약 강공 쪽으로 70, 80%가 되면은 그건 이제 강공이죠. 타협은 못하죠. 분위기가 그렇게 나오면. 그러나 지금은 반반 정도는 나는 봅니다. 트럼프 성향은 실리 없는 타협은 하기 싫어할 사람인데 이제 강공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럼 강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공의 종류도 몇 가지 안 있겠습니까? 권력의 상징을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핵시설만 딱 도려내고 다른 데는 건드리지 않은 방법도 있겠죠. 지금 미국의 그 공격력은 30분이면 북한 핵시설 정도는 다 떼밭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하는 것 같아요. 30분에서 1시간. 그럼 그렇게 북한이 강공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면전으로는 못 갈 거예요. 전면전으로 가는 것은 바로 북한은 멸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부가 너무 잘할 거예요. 그래서 군부가 그때는 그 명령에 안 따를 수 있어요. 아무리 북한이 절대 권력이라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제거당하는 수가 있죠. 내부에서. 그래서 전면전은 못 갈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핵미사일이 하나 살아남았다면 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 김정은을 이렇게 성향을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굉장히 저돌적이고 투쟁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승리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를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즐기는 사람, 곧 승리하고 상대를 쓰러뜨리는 데는 잔인할 정도로 그런 성향이다. 그러나 반면에 뒤집으면 자기가 위협받는 거는 너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성향이다. 이거죠. 자기가 위협받는 것은. 그러니까 용서가 없지만은 자기가 손해를 볼 때는 움츠러들 스타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강공으로 단번에 파괴돼 버리면 저항 안 할 것이다. 이거죠.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정이 다를 수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 전체가 붕괴돼 가지고 혼란에 빠지고 남이 발생, 이건 원하지 않지요. 한국도 그럴 것이고. 그러나 그걸 건드리지 않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본다 이거죠. 그래서 여차하면 피해가 날 수도 있다. 한국도. 그러나 그 정도 감수할 수 있을 때만이 강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강공 못 하는 거죠. 그럼 타협도 하기 싫고 강공도 하기 싫고 이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타협도 못 하겠고 강공도 못 하고. 그게 바로 타협이에요. 사실은 강공 못 하면 어떤 형태도 다 타협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무조건 한국은 핵무장하고 사드 도입하고 한국인 전체가 똘똘 뭉치지 않으면 공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남이 살해되었죠. 이게 바로 절대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 역대 왕조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왕이 선택되면 경쟁자들은 모두 제거당합니다. 형제가 됐든 누가 됐든. 뭔가 조금이라도 그 지위를 이어갈 존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절대 권력은 그렇습니다. 미래도 그럴 거예요. 절대 권력 앞에는 조금이라도 주변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이인자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석택이 죽었고 김정남도 죽는 겁니다. 또 북한의 이인자 소리 듣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거되거나. 그래서 얼마 전에 이인자 소리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김원홍이죠. 보이성 김원홍. 김정은을 호위하고 경호하고 또 그러면서 지금까지 장성택뿐만 아니라 여러 정적들을 모두 제거한 사람이 바로 김원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김정은이 있게끔 절대적으로 주변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지금 체포돼서 조사받고 있죠. 물론 그는 개인적으로 김정은한테 조금이라도 거슬리고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정이 다르죠. 부하가 잘못한 바람에. 그런데 또 너무 고난이 커졌기 때문에 견제 차원에서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 받다 보면은 여차하면은 죽을 수도 있고 또 그 정도 아닐 때는 근신 처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죠. 아무튼 그는 2인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권력이 자기도 모르게 커졌다는 거죠. 커지니까 이제는 그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2인자는 살기가 어려워요. 살기가 어렵다. 그래도 항병선은 그래도 더 딴 사람보다 더 견디지 않겠냐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걸 볼 때 그래요. 조금 유연한 사람이고, 그리고 김정은이 앞에 무릎 꿇고 입을 가리고 웃어가면서 김정은이 지시를 듣는 걸 볼 때 아, 저런 면모가 있구나. 살기 위한 방법이죠. 그것이 바로. 또 걸어가다가 한 발짝 앞서니까 얼른 뒤로 물러서고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바로 밑에 사람이 살기 위한 방법이죠. 왕 앞에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황병선은 조금 더 오래 살겠다. 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김원홍은 너무 사진 보니까 얼굴이 굳어져 있어서
자기가 1인자가 돼버리면 몰라도 2인자로서는 조금 그런 형국이에요. 2인자로서 1인자를 착착 맞춰가면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스타일이다 이 말이죠. 타입이다 그 말이죠. 물론 그런 사람은 배신 안 하고 충성하면 끝까지 할 스타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너무 태도가 굳어서 권한이 강해지다 보면 제거 당하는 거죠. 자기가 제거 안 당하려면 자기가 왕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 이거죠. 오히려 그래서 채용해나 항병선은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는 스타일이고, 예,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또 이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유튜브 화면에 보면은 올린 사람이 음악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홈이 나타나요. 그 홈 글자 옆에 동영상 그 글자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올려놓은 영상들이 차례대로 모두 다 나타납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그 아래 추가 로드를 누르면 그 전에 올린 것도 쭉 나오죠. 이게 시리즈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앞에 편을 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은 그 전에 걸 들어보면 알게 되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이겁니다.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쭉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를 예상해서 올리거든요. 마치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독을 신청한 게 좋지요. 물론 구독은 무료 구독이에요. 그럼 구독은 어떻게 신청하느냐? 당연히 구글 계정 로그인 해야 되겠죠. 구글 계정 여는 거 모르신 분 있습니까 혹시? 물론 연세가 드신 분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한테 해달라면 되지요.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구글 계정을 열게 합니다. 지메일이라고 이메일 말이에요. 네이버 메일, 다음에 메일처럼 우리가 구글에서 하는 건 지메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또 그걸 개설하게 되면은 유튜브고 뭐고 일체가 자동으로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설해 놓고 그걸 개설해 놓으면은 모든 거 유튜브 안에서도 자유자재합니다. 댓글도 달 수도 있고 좋아요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료 구독 신청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죠. 한 번만 해 놓으면 돼요. 구글 계정 한 번만 열어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메일을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열리면서 다 되지요. 그리고 또 편리한 게 여러 사람한테 이 영상을 보내서 같이 들어봐야 되겠다 할 때 그때 편리하죠. 우선 화면에 보면 오른쪽 위편에 있습니다. 화면 안에 오른쪽 위에 쪽에 거기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은 카카오톡이다, 이메일이다, 페이스북이다, 뭐다 이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럼 자기가 보내고 싶은 데가 카카오톡이다 하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누르고 들어가서 자기가 보낼 사람한테 전부 이름마다 체크해 가지고 탁 눌러버리면 다 가버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도 그 이메일 열어서 하면 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 보내기는 제일 좋은 게 카톡이죠.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건 한 사람한테만 보낼 때는 쓰고 또 내 계정이 올려야 되겠다. 내 트위터, 내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겠다. 그때는 거기다 올리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퍼가기는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퍼가기는 뭐냐면 여러 홈페이지나 브로그나 갖다 막 올리는 걸 퍼가기라 합니다. 근데 퍼가기는 소스코드 복사로 퍼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튜브 화면 딱 열어놓고 거기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탁 누르면은 거기 URL 퍼가기, 소스코드 복사 이렇게 나옵니다. 소스코드 복사를 해가는 게 퍼가기죠.
근데 그건 지금 닫혀 있습니다. 퍼가기를 열어놨더니 악용을 하는 이가 나타나요. 막 편집을 해가지고 엉뚱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 몇 명 때문에 퍼가기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퍼가기는 안 되고요. URL 복사는 돼요. URL 복사해가지고 네이버 브로그 같은 데는 어디다 올리냐. 저 동영상하고 링크 하는 데가 있어요. 동영상 올리는 데 보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URL을. 그러면은 바로 브로그 안에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이트에도 링크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HTTP 주소 그냥 넣어놔도 누르고 들어가면은 유튜브와 연결되게 돼요. 이제 그렇게 그냥 퍼가는 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여러 사람 볼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무료 구독 신청해야 되겠다. 그 경우야 간단하지요. 그 화면 바로 아래 보세요. 그 구독이란 글자 나올 거예요. 거기 옆에 눌러 놓으면 돼요. 그럼 구독 중으로 바뀌어 스마트폰은. 그러나 일반 PC 컴퓨터는 이제 구독 누르면은 거기 됩니다. 글자 누르면은. 이제 PC 컴퓨터는 공유하려면 구독 밑에 또 공유란 글자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역시 카톡 나오고 트위터 나오고 다 나옵니다. 또 저 화면 중간에 화살표 나오면 그걸로 해도 되고요. 그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뭐 공유라 하잖아요. 공유. 그리고 저 전에 올려놓은 것도 좀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음악 게임 그 닉네임이잖아요. 올려놓은 사람 그 탁 누르고 들어가면 홈이 나타나고 홈 옆에 동영상 그 탁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료 구독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하루나 이틀마다 탁탁 올라오면 바로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스마트폰에 동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 구독이 편하지요. 그렇게 해 놓으세요. 그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내용 들어보니까 좋다. 그럼 좋아요 누르자 하면은 화면 밑에 그 아래 손 모양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 좋아요 아닙니까? 그거 누르면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용을 들으실 때 좀 길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나누어서 듣더라도 다음 듣더라도 다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안에 내용이 전부 연결되면서 어떤 걸 나타내요. 딱딱 끊어가지고 이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전체를 서술하면서 어떤 건 암시도 하고 어떤 것은 방향 제시도 하고 어떤 것은 이렇지 않냐 하기도 하고 이제 판단은 듣는 분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이 줄거리만 엮어줘요. 대체적으로 제가 딱딱 잘라가지고 이건 맞다 틀리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크게 동의하는 사람이야 기분이 좋고 시원하겠지만은 동의 안 하신 분들이 들어볼 때는 덧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뜻이 다른 분들도 같이 들어보고 서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느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는 웬만하면 중립적으로 이렇게 말을 서술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내 마음에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접어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이 인터넷 세계는 엉뚱하게 변조되고 꾸미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기사 찌라시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속아요. 그래서 꼭 근거 팩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뜻 보고는 짐작하면 안 돼요. 그건 남이 해놓은 걸 적당히 몇 군데 변조를 해가지고 군데군데 막 변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속죠. 모르니까.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 편집해서 조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확인해야지 언뜻 거기 하게 되면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댓글 다실 때 또 너무 극단적인 댓글은 자제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감사합니다.